서울 강남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 32층 연회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베이지색 면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편안한 단화. 다른 동창들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니 괜히 걱정이 되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야. 입구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들이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동창들은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 반짝이는 액세서리, 고급스러운 드레스들. 서연의 소박한 차림새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수진아, 너 정말 젊어 보인다. 미영이도 완전 달라졌네. 어디서 관리받아? 동창들의 대화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33년 만에 만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누구야? 누군가가 서연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따가운 시선들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반 맞나? 저런 차림으로 여기 와도 되나? 속삭이는 소리들이 귀에 들렸어요.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시기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늘 소외당했던 기억들. 안녕하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웠어요. 안녕. 형식적인 인사만 오갔습니다. 서연은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어요. 어머, 수진아. 너 정말 대박이다. 청담동 펜트하우스 샀다며? 부럽다. 화려한 자랑 이야기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앉아서 그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샤넬백 샀어. 진짜 예쁘지? 와, 나도 하나 사고 싶었는데. 명품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서연의 평범한 토트백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영아, 너 애들은 어떻게 지내? 둘 다 의대 갔어. 교육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야. 자녀 자랑도 한창이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혜진아, 너희 남편 사업 잘 된다며? 응, 요즘 정말 바빠. 회사가 계속 커지고 있어. 남편 자랑까지 더해졌어요. 서연 주변의 자리들이 하나둘씩 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서연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뭐 하고 사는 거야? 글쎄,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이었어요. 서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너는 뭐 하고 살아? 마침내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어요. 일하면서 살고 있어. 서연의 대답은 짧고 간단했습니다. 어떤 일? 추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냥 서비스업 쪽이야. 서연은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질문한 사람도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서비스업이라는 말에 실망한 듯 했습니다. 요즘 서비스업 힘들지. 그러게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웠을 텐데.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들이었어요. 서연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자리를 옮겼어요. 서연이 앉은 테이블은 한산했습니다. 몇 명이 같이 앉긴 했지만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요즘 부동산 가격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어.
우리 집도 몇 억 올랐다니까. 부동산 투자 이야기가 한창이었어요. 서연아, 너는 어디 살아? 갑자기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서울이야. 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어요. 어느 동네? 그냥 서울 안쪽이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사람들은 서연이 변두리에 산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강남으로 이사했어. 애들 교육 때문에. 맞아. 강남이 좋지. 학군도 좋고. 강남 이야기가 또 시작되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마음이 쓸쓸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해외여행은 어디 다녀왔어? 우리는 유럽 한 달 돌았어. 정말 좋더라. 여행 자랑도 이어졌어요. 서연아, 너는 어디 다녀왔어? 나는 별로 안 다녔어.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실망한 듯한 반응이었어요. 대화 주제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은 더욱 외로워졌어요. 33년 전 학창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었죠. 가난하다는 이유로 늘 소외당했던 기억들. 애들 유학은 언제 보낼 거야? 내년에 미국으로 보낼 예정이야. 유학 이야기까지 더해졌어요. 서연은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말을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아니,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골프 치러 다녀. 정말 재밌어. 나도 배우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취미 이야기도 화려했어요. 서연의 소박한 일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서연아, 너는 취미가 뭐야? 독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독서.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독서는 돈이 안 드는 취미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요즘 어떤 책 읽어? 여러 가지. 경영 관련 책도 읽고. 경영책. 왜? 궁금해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 서연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경영책을 읽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는 식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동창들의 자랑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2차 하러 갈까? 누군가가 제안했어요. 좋아. 어디로 갈까? 호텔 라운지가 어때? 와인도 마시고. 2차 모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신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서연아, 너도 올 거지? 마침내 누군가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아니, 나는 먼저 갈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 그래? 조심히 가. 안도하는 목소리였어요. 서연이 오지 않는다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범한 토트백을 메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동창들의 화려한 명품 가방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럼 모두들 즐겁게 보내.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몇몇이 형식적으로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다른 대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누군가 속삭였어요. 역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네. 그래도 용기 있게 왔네. 나라면 모두 왔을 텐데. 저런 차림으로 이런 호텔에 오다니.
뒷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다행히 그 말들을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었을 수도 있지만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33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하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자신의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던 학창시절, 무시당했던 기억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지난 33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서연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로 향하는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았어요. 소박한 차림새였지만 당당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회장에서는 여전히 화려한 동창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없어진 자리는 금세 다른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아무도 그녀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2차 가자. 호텔 라운지로 들뜬 목소리들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동창들은 서연의 존재를 이미 잊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서연의 존재를 이미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모임으로 향하기 전 화장실에 들른 몇몇 동창들 사이에서 서연 얘기가 나왔어요. 서연이 정말 안 변했네. 수진이가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저랬잖아. 늘 구석에 혼자 있고. 미영이도 맞장구 쳤어요. 그래도 용기는 있네. 저런 차림으로 여기까지 오다니. 혜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나 봐. 그런 것 같아. 부러워서 온 거지 뭐. 차가운 웃음소리가 화장실에 울렸어요. 서비스업 한다고 했지. 뭐 카페 알바나 하는 건 아닐까. 가능성 높지. 저 나이에 저런 옷 입고 다니는 걸 보면. 서연에 대한 추측들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불쌍하긴 해. 우리는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맞아. 남편도 없는 것 같고. 동정 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월감이 숨어 있었어요. 화장실을 나선 동창들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2차 가자. 들뜬 목소리로 외쳤어요. 32층 연회장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와, 이 호텔 정말 럭셔리하다. 맞아. 우리도 이런 데서 모임하게 되다니. 감탄사가 쏟아졌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라운지가 몇 층이지? 2층이야. 뷰가 정말 좋다더라. 기대에 찬 대화들이었어요. 1층에 잠시 멈춘 엘리베이터에서 동창들이 내렸습니다. 화려한 로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대박이다. 사진 찍자. 핸드폰을 꺼내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누군가에게 깊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프런트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동창들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VIP 손님이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2층으로 가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미영이는 그쪽을 힐끗 보았어요. 저 사람.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다른 동창들이 궁금해했어요. 저기, 저 사람 좀 봐. 미영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호텔 직원들에게 인사받고 있는 사람.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를 입은 여인. 설마
혜진의 입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서연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회장에서 소외당했던 그 서연. 저게 서연이야?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동창들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동창회는 어떠셨습니까? 호텔 컨시어지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서연이 뭔가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장님이라고 했나? 미영이가 떠들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다른 동창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호텔 총지배인이 급히 나타났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연회장에 올라가지 못해서 분명히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같은 이름인 다른 사람 아닐까? 부정하고 싶은 마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서연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들과 함께 있던 바로 그 서연. 어떻게 이런 일이? 혜진이가 중얼거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서연이 이 호텔의 사장이라니. 사장님 차량을 준비해 드릴까요? 발렛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서연이 뭔가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급 차량의 열쇠가 직원 손에 들려 있었어요. 저게 정말. 수진이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청담동 펜트하우스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서연이 이 호텔의 사장이라면 자신의 재산과는 비교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미영이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연회장에서 서연을 대했던 자신들의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뒷말까지 했던 모든 것들. 이럴 수가. 동창들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서연이 호텔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녀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하고 있었어요. 사장님께서 직접 설계에 참여하신 신규 호텔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말이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서연의 대답이 들렸어요. 동창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규 호텔 프로젝트라니, 제주도 리조트라니. 서연이 단순히 이 호텔의 사장이 아니라 여러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가인 것 같았어요. 호텔 그룹이라고 했나?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 VIP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해외 투자자들과 미팅이 있다는 직원의 말이 들렸습니다. 해외 투자자들. 수진이가 헛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이 자랑했던 부동산 투자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국제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던 거예요. VIP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동창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화나거나 상처받은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금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동창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걸 아는 듯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로비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미영이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방금 뭘 본 거야? 다른 동창들도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손님들도 사장님과 아는 사이신가요? 한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동창이에요.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사장님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직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호텔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정신이 남달라서 업계에서 인정받으시죠. 직원들의 말을 들으며 동창들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서연이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사업가였던 겁니다. 우리 정말 바보였구나.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들이 한심했습니다. 이 차 어떻게 하지?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즐겁게 술을 마실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 갈까? 혜진이가 제안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동창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어요. 서연에 대한 미안함,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움이 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서울 야경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내일 서연이한테 연락해볼까?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뭐라고 말해? 수진이가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들을 생각해봐. 어떻게 얼굴을 들어? 정말 그랬어요. 사과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양심이 아팠어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동창들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오늘 밤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잠에서 깨자마자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사장이라고 쳐봤어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연의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호텔 업계의 신데렐라, 서연 대표. 무일푼에서 시작해 호텔 그룹을 일군 여성 사업가.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서연 대표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호텔에서 청소부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다. 현재 국내외 20여 개 호텔을 운영하는 그룹의 총수다.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서연이 정말 맨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사업가였던 겁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같은 시각 미영도 비슷한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에 대한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가며 충격을 받았어요. 서비스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인물,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유명, 겸손함과 진정성으로 업계의 존경을 받는 사업가. 기사마다 서연에 대한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은 어젯밤 서연을 대했던 자신의 태도가 부끄러워졌어요.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어젯밤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서연이한테 어떻게 했지? 생각할수록 부끄러웠어요.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뒷말까지 했던 모든 것들. 서연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화내지도 않고 조용히 견뎠던 거예요. 혜진은 서연의 그 침착함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창들 사이에 연락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너도 검색해봤지? 응, 정말 대박이더라. 우리 어떻게 하지?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연에게 사과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냥 카톡으로 사과 메시지라도 보낼까? 미영이 제안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 미안하다고? 그게 될까?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해봐.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일단 다들 만나서 얘기해보자. 혜진이 제안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날까? 그날 저녁 동창 몇 명이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완전 무시했잖아. 뒷말도 하고. 서연이는 다 들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서연이는 왜 말 안 했을까? 미영이 궁금해했어요. 자기가 호텔 사장이라고 왜 말 안 했지? 그러게. 말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서연이 말하지 않은 이유를. 아, 우리를 시험해 본 건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지. 서연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우리 정말 최악이었구나. 혜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연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33년 만에 만난 동창들이 여전히 그대로였으니까. 씁쓸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하지 않을까.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어떻게 직접 만나서 서연이가 만나주려고 할까? 글쎄, 바쁘기도 할 것 같고. 호텔 그룹 총수라는 서연의 지위를 생각하니 선뜻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단 카톡으로 연락해보자. 뭐라고 써? 솔직하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참 고민 끝에 혜진이 대표로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서연아, 어제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 시간 되면 만나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오지 않았어요. 아직 안 왔네. 바쁠 거야. 아니면 화났을 수도 있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동창들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화난 것 같아.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일주일 후 마침내 서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 바빠서 늦게 답장해서 미안해. 괜찮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 짧고 담담한 메시지였어요. 화나지 않았다는 뜻 같았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내는 건가? 동창들은 뭔가 허전했어요. 서연의 넓은 마음에 오히려 더 미안해졌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닐까? 어떻게? 직접 찾아가서 호텔로? 그런데 괜찮을까? 망설여졌어요. 서연이 바쁜 사업가인데 갑자기 찾아가는 게 맞는지. 하지만 이대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일단 전화라도 해보자. 혜진이 용기를 냈습니다. 호텔로? 응. 사장실로 연결해달라고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입니다.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사장님 동창 혜진이라고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 회의 중이시라서요. 아,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오늘은 일정이 빡빡하시고 내일도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럼 메모라도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동창들이 만나서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또다시 기다렸어요. 과연 서연이 시간을 내줄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으려 할까? 동창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만나자. 호텔 라운지에서 예상보다 빠른 답장이었어요. 그리고 만날 장소가 호텔 라운지라니. 어젯밤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바로 그곳. 아이러니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동창들은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안 될 것 같아. 수진이 옷장 앞에서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후줄근하게 입을 수도 없고,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고민이었어요. 서연 앞에서 또 무례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정하고 깔끔한 옷으로 정했어요. 미영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명품백은 들고 가지 말까. 너무 과시하는 것 같을까 봐.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생각이었어요. 항상 자신의 부를 드러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감추고 싶어졌습니다. 혜진은 사과 말을 어떻게 할지 연습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부족한 것 같았어요. 어떤 말로도 지난번 행동을 변명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왔어요. 동창들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앞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떨린다. 나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일단 진심으로 사과하자. 서로를 격려하며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면서 지난번 일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서연이 호텔 직원들에게 인사받던 모습. 그때의 충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2층 라운지로 올라갔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창가 쪽에 서연이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도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혜진이 먼저 다가갔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와줘서 고마워.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화나거나 서운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창들은 오히려 더 미안해졌어요. 자리에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뭐 마실래? 이 호텔 커피가 정말 맛있어. 자연스럽게 메뉴를 건네주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연아.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번에 정말 미안했어. 드디어 사과의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례했어. 수진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를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잘못됐어. 미영도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어요. 괜찮아.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혜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너를 무시하고, 뒷말까지 하고, 사과의 말들이 쏟아졌어요. 서연은 여전히 조용히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럴 만했어. 서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나도 내 정체를 숨겼으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속물 같았어. 동창들은 서연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잘못은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너희들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어. 33년이 지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동창들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서연의 작은 실험에서 완전히 낙제점을 받은 거였습니다. 우리 정말 변한 게 없구나.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학창 시절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씁쓸한 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미영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게 변했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목소리였어요. 서연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았어. 호텔에서 청소부로 시작했거든.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깊은 무게가 있었어요. 왜 호텔 일을 시작했어? 혜진이 물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벌려고. 다른 일보다 급여가 조금 더 좋았거든.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 서연의 눈에 추억이 담겼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잖아. 여행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보람 있었어. 진정성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돈이나 성공보다는 일 자체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손님들한테 무시당하기도 하고 청소부라고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지.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어. 호텔 운영에 대해, 서비스에 대해. 밤에는 경영학 공부도 하고 동창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자신들이 편안하게 살 때 서연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어. 새로운 호텔 오픈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거든. 내가 제안한 서비스 아이디어가 인정받아서.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갔지. 서연의 성공담은 드라마 같았어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아.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호텔업은 24시간 신경 써야 하는 일이거든. 손님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 관리도 쉽지 않고. 하지만 그래도 좋아. 서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동창들은 서연의 말을 들으며 자신들을 돌아보았어요. 과연 자신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돈과 체면만 추구하며 사는 건 아닌지, 우리는 뭘 하고 산 거지?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부동산 투자, 명품 쇼핑, 그런 게 전부였나? 씁쓸한 깨달음이었어요. 너는 정말 멋있어, 서연아.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지. 너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야.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동창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33년 만에 만났는데 또 헤어질 수는 없잖아. 따뜻한 말이었어요. 동창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동창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다가와서 서연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서연이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동창들은 다시 한번 놀랐어요. 여기서도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서연을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메뉴 추천해 드릴까요?
웨이터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오늘 새로 나온 디저트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주세요. 친구들 것도 함께. 서연이 자연스럽게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물러간 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정말 한심하게 굴었지. 괜찮다고 했잖아.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물 같았는지. 명품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정작 중요한 건 못 보고, 진심 어린 반성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혜진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했어? 내가 호텔 사장이라고. 말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러면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없잖아. 돈과 지위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라는 사람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건지 깊은 뜻이 담긴 말이었어요.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구나.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으니까. 33년이 지나도 그대로였어. 자책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잖아. 서연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은 거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여전히 따뜻한 마음씨였어요. 이때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예쁘게 플레이팅된 케이크와 과일들. 와, 정말 예쁘다. 미영이 감탄했어요. 맛도 정말 좋을 것 같아. 다들 한 입씩 먹어보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이 호텔 디저트 정말 유명해.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파티시에가 프랑스에서 공부한 분이거든. 와,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호텔 운영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서연아, 궁금한 게 있어. 혜진이 물었습니다. 호텔 일하면서 힘들었던 적 없어? 많았지.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특히 처음에는 정말 많이 울었어. 손님들한테 욕도 듣고 동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 진솔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했어?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서연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 때문이었어. 할머니? 응. 우리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거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해라고.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고. 따뜻한 기억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호텔 일을 하면서 그 말 뜻을 알았어. 여행 와서 피곤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일. 그게 정말 보람 있더라. 서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동창들은 감동했습니다. 서연이 단순히 성공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했던 거였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뭘 위해 살았나 싶어. 돈, 체면? 자괴감이 들었어요.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도 각자 열심히 살았잖아.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서연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처럼 남을 위한 일은 안 했어. 혜진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뀔 수 있어. 서연이 격려했어요.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거야. 봉사활동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
구체적인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 해볼까? 수진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동창들이 호응했습니다. 그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서연이 제안했어요. 우리 호텔에서도 여러 봉사활동을 하거든. 함께 참여해 볼래? 정말 그럴 수 있어. 동창들이 기뻐했어요. 당연하지. 환영이야.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다음 주에 노인복지관에서 식사 봉사 있어. 함께 해볼래? 좋아. 모두가 동의했어요. 오랜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결혼은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아쉽지 않아?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구나. 혜진이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너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정말 미안해. 괜찮다고 했잖아.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어. 너희들과 다시 친해질 수 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서연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에서 바라본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벌써 이렇게 늦었네. 수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오랜만에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눴네. 미영도 아쉬워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날까? 좋아. 한 달에 한 번. 응, 그렇게 하자. 약속을 정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 동창들은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우리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진심 어린 감사였어요. 나도 고마워. 서연도 감동했습니다. 33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이 따뜻했어요. 헤어지면서 동창들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서연과의 만남이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서연과의 만남이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일주일 후 약속한 봉사활동 날이 되었습니다. 동창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화려한 옷 대신 편안한 차림을 선택했습니다. 봉사활동 가는 건데 너무 꾸미면 안 되겠지. 수진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예전 같으면 어디를 가든 명품으로 치장했을 텐데, 이제는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주 목걸이는 빼는 게 좋을까? 너무 과해 보일 것 같아. 소박한 차림으로 정했습니다. 혜진은 봉사활동 경험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서연이가 도와줄 테니까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격려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 동창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서연은 이미 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일찍 왔네. 응, 미리 와서 준비하려고. 서연이 앞치마를 메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고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자주 와? 미영이 물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와. 호텔 직원들과 함께. 와, 그렇구나. 봉사활동이 처음인 동창들에게는 신기했어요. 복지관 직원이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서연 사장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오늘은 친구들도 함께 왔어요. 서연이 동창들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이시죠? 환영해요.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오늘은 어르신들 점심 준비를 도와드릴 거예요. 음식 배식하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 격려해 주었어요. 곧 어르신들이 식당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머, 오늘은 새로운 분들이 오셨네. 한 할머니가 반가워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창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긴장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이 배식대로 안내했어요. 국은 여기서, 반찬은 저기서. 양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식이 시작되었어요.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오셨습니다. 국 많이 주세요. 반찬은 조금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아드렸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이 젊은 분들이 누구예요? 한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서연이 친구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고마운 분들이네.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셨어요. 동창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어르신들과 함께 앉았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강남에서 왔어요. 아이고, 먼 곳에서 왔구나.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수진에게 말씀하셨어요. 손녀뻘 되는 나이네. 예쁘다. 감사해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할머니와 이런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미영이 물었어요. 다들 바쁘지 뭐.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쓸쓸한 목소리였어요.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는 거지. 서연이 같은 착한 사람들이 와주니까. 할머니가 서연을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동창들은 서연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호텔 사장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사람 서연이었어요. 서연아, 오늘 또 왔구나. 한 할아버지가 반가워하셨습니다. 네, 할아버지. 건강하셨어요? 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지난번에 가져다 준 과일 정말 맛있었어. 서연이 개인적으로도 어르신들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와, 서연이 정말 대단하다. 혜진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성공했으면서도 이렇게 남을 돌보다니. 식사 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처음인데 잘하시네요. 복지관 직원이 칭찬해 주었어요. 서연 사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여기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직원의 말에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어땠어? 서연이 물었어요. 생각보다 좋았어.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으셔서. 미영도 공감했어요. 나도 다음에 또 오고 싶어. 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그럼 다음 달에도 함께 올까? 좋아. 모두가 동의했어요. 근처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 맞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보람이었어. 어르신들 표정이 얼마나 밝으셨는지. 진심 어린 감동이었어요. 서연아, 너는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어? 수진이 궁금해했어요. 호텔 일 시작하고 몇 년 후부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 우리 할머니도 그랬거든. 개인적인 경험담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
처음에는 혼자 왔는데 나중에 직원들도 함께 오게 됐지. 서연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간 거였어요. 우리도 이제부터 계속하자. 미영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새로운 다짐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난번 동창회에서 했던 일, 다른 동창들한테도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깊이 있는 생각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서연이한테 한 일 말고 우리끼리 했던 뒷말들. 돈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그런 것들 말이야.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니 부끄러웠습니다. 맞아. 우리만 반성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쁜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음 동창회 때 얘기해보자. 우리가 바뀐 모습 보여주고 진정한 친구가 뭔지 알려주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 덕분에 우리가 많이 배웠어. 진정한 성공이 뭔지, 진정한 친구가 뭔지.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고마워. 서연이 대답했어요. 33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따뜻한 약속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카페에서 4명의 51세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통하는, 돈이 아닌 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어요. 33년 전 가난했던 소녀가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가장 소중한 건 역시 사람이라는 걸, 진정한 친구들이 있다는 걸,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는 걸. 동창들도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명품백에 있지 않다는 걸, 부동산 가격에 있지 않다는 걸, 남을 도우며 함께 웃을 때, 그때 느끼는 따뜻함이 진짜라는 걸. 그날 밤 모두는 깊이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삶을 살 거예요. 거칠애보다는 내면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무시보다는 이해를 선택하며 살아갈 거예요. 서연이 보여준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33년 만의 동창회는 예상치 못한 깨달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진정한 우정의 시작, 의미 있는 삶의 시작,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